중개수수료가 폐지돼서 부동산 시장을 떠나는 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 기사를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개수수료 폐지에 떠나는 미국 중개사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부동산 업계 수십 년간 유지해온 수수료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집값의 6% 중개수수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자, 요건데 이렇게 보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중개 보수가 약간 조정되면서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내용을 조금 볼게요. 일단 이런 거예요. 소비자 단체에서 전미 부동산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가 소송을 건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혜택에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4년 동안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라, 그리고 수수료 관행을 없애라, 요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중개보수를 낼 때는 이렇게 매도자, 매수자가 각각 3%씩 내게 돼 있어요. 3%씩 내게 돼 있는데, 이거를 관행상 항상 매도자가 6%를 다 낸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6%를 다 내고 있으니까 매수자는 실제로는 돈을 안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송을 건 쪽은 매수자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6%의 중개보수를 매도자가 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집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원래 나는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를 더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3%씩을 부담했다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3%에서 약간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5%로 중개사랑 얘기해가지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어. 아니면 2%만 낼 수 있었어. 근데 매도자가 다 내고 집값에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는 한 푼도 깎을 수가 없었어.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야 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건 거고, 그 결과가 합의금 5,500억이 나온 거죠. 이게 사실 좀 달라요. 이게 미국이라는 특수한 시장을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은 뭔가 손해 볼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손해 봤다라고 소송을 걸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똑같이 소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합의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시장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손해를 봤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 사람이 안 했으면은 내가 깎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내용으로도 이렇게 됐고, 6%를 앞으로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6%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못 받게 되니까 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렇거든요. 월급을 300만 원 받다가 350만 원 받게 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350만 원 받던 사람이 야, 20만 원 깎아서 330만 원 줄게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 견디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 더 이상 중개사가 좋은 직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래 금액이 299만 5천 달러일 때 수수료가 89,850달러다. 그래서 계산한 걸 보니까 딱 3%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6%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 3%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공동중개라는 걸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공동중개를 하는데, 요거는 매도인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 각각 3%씩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걸 같이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2배로 받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공동중개가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게 각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개가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미국 그 중개시장을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셀링 선셋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항상 뭔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뭔가 파티를 열어가지고 중개사들을 막 초대해서 집을 보여주고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항상 갖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중개보수 차이를 보면은 엄청 커요. 이거 보면 좀 웃기죠. 왜냐면 미국이 6%, 일본이 3%, 뭐 독일이 3에서 6, 영국이 2에서 3.5, 프랑스가 3에서 10%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0.8에서 1.8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중개보수는 0.4에서 0.9인데 이제 매도자, 매수자 합친 걸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0.8에서 1.8% 정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사실 미국이 6%에서 좀 빠진다라고 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죠. 내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 미국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뭐 수입이 떨어지는 거니까 확실히 많이 이탈률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코로나 때 집값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중개사들이 되게 많이 늘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되게 많아가지고 실제로 중개보수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건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 수입이 그렇게 높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탈률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